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핫하게 오르내리고 있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전망과 또 주요 스케줄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모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역시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을 얘기하려면 달러 강세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지난주 수요일쯤에 이제 피크 찍고 약간 좀 떨어지긴 했는데 네. 여전히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을 아주 급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해서 좀 움직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세계 경제는 두 가지 레이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자율, 금리라고 하는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달러입니다. 예. 즉 익스체인지 레이트, 환율인데 이 두 가지 레이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이자율, 금리보다는 저는 달러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최근에 이제 달러가 4월 중순쯤부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등해 왔기 때문에 예. 전 세계 금융시장 환경을 굉장히 긴축시켰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자율은 좀 올라도 뭐 1%포인트 이내로 오르지만 예. 달러는 한번 오를 때는 1%, 2% 뭐 그 이상으로 오르기 때문에 네. 외채를 많이 가진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특히 이제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IMF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죠. 일단 지난주 후반부터는 좀 달러 강세, 그 다음에 미국 금리 오름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주목해왔던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 이게 3%를 지금 굉장히 중요한 라인인데, 예. 이걸 넘나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것이 예상보다 별로 안 올랐더라. 그동안은 이제 미국 물가가 좀 더 가속도를 내면서 오르고,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또 가속도를 붙이고, 이렇게 되면은 달러도 가속도를 내면서 올라서 그렇죠. 전 세계가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예. 이런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 미국 물가가 안정된 것으로 나왔고, 특히 에너지와 식품, 거의 집세까지 제외한 아주 핵심적인 물가 지수는 오히려 물가 하락을 우려해야 될 정도로 예. 약하게 나왔습니다. 예.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이런 점들이 일단 달러 강세, 미국 금리 오름세, 이것들을 이제 한풀 꺾어놨는데,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 소매 판매 지표, 그래서 더욱 중요하게 됐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주신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에 역시 주 후반에 발표가 되면서 역시 뭐 달러의 흐름도 약간은 좀 흐름이 그리고 속도가 늦춰지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주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 주 흐름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미국 금리가 어디로 가고 미국 달러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걸 이제 파악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겠죠. 하나는 미국 물가가 어떻게 네. 될 것이냐, 또 하나는 미국 성장이 어떻게 되느냐. 예. 이 두 가지를 이제 균형 있게 보게 되는데, 물가 측면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굉장히 약하게 나왔고, 또 한편 그 전에 이제 발표됐던 미국 고용 지표에서 임금 상승률도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달러나 금리 오름세가 를 걱정할 요인이 많이 줄었다. 이제는 이제 성장을 봐야 되는데, 만약 이제 미국의 성장은 굉장히 좋더라라고 한다면은 이제 또 새로운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오는 미국의 4월 소매 판매 동향, 이게 예.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은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미국 소비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예. 미국 소매 판매 지표는 미국 소비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4분기 첫 달, 2분기의 첫 달, 4월의 소매 판매 동향을 보면서 만약에 이 소매 판매 지표가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전월비 한 0.4% 증가율, 핵심 소매 판매라는 걸 예. 주로 봅니다. 이게 이제 예상하는 것처럼 3월에 이어서 4월에도 굉장히 많이 는 것으로 나온다면은 연준이 6월에는 물론이고 올해 총 4번으로 금리 인상 횟수를 늘릴 수 있겠구나 하는 예. 그런 이제 관측이 다시 힘을 얻게 되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3번은 확실히 올릴 것 같은데, 6월을 예. 포함해서 종전에 예상했던 올해 4번으로 금리 인상 횟수 늘리는 거는 좀 불투명해졌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에 다시 이제 소매 판매 지표가 받쳐준다면은 4회 금리 인상 전망이 힘을 얻게 되고 달러나 금리에도 또
에너지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패드워치를 보더라도 4번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 한 47에서 48%, 그러니까 참 50% 그렇습니다. 기준으로 간당간당 하거든요. 박빙이라고 할 수 있죠. 예, 하다 보니까 이 4월 핵심 소매 판매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정말로 앞으로의 시장의 심리가 좀 급격하게 꺾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따라서 달러 흐름도 저희가 이번 주에 이 지표와 함께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국제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제유가에 있어서는 미국도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전에 오펙과 한번 대립각을 세운 적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국제유가 상승세를 미국 측이라고 계속 놔둘까? 물론 트럼프가 다른 데 신경 쓰느라고 바쁜 것 같긴 한데 예. 좀 국제유가와 또 미국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유가가 굉장히 그 중요한 또 변수인데 좀 전에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미국의 금리, 네. 달러가 뒤로 가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성장 측면, 그 다음에 물가 측면 이 둘을 봐야 된다고 했는데 예. 이 유가가 이 양쪽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이제 물가가 오르겠죠. 근데 물가가 오르면은 두 가지 그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가가 오르면은 우리 소득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듭니다. 다른 데 쓸, 유가가 많이 오르면은 다른 데 쓸 여지가 이제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소매 판매 지표 이런 것들이 약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 4월 임금 지표에서 또 봤듯이 명목 임금 자체는 잘 안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석유를 제외한 다른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미국 그 소비 경기가 위축되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은 압력을 받는다 이거죠. 예. 그랬을 때 연준으로서는 상당히 그 골치 아픈 그런 딜레마의 상황에 처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유가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소비가 굉장히 좋았더라 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굉장히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 비용 측면에서라든가 수요 측면 양쪽에서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예. 연준이 그런 상황에서라면 올해 4번 금리를 올릴 것이 확실시된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잡힐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 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그 배경 중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란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탈퇴함으로써 예. 이란산 원유가 이제 앞으로 그 시장에 안 나오게 되면 석유가 부족해지지 않겠느냐.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유가가 오르고 있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일종의 모종의 양해가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이 이란산 원유를 이제 그 묶어두면 가장 혜택을 볼 나라가 사우디인데, 네. 그 대신 그렇게 되면 이제 유가가 오르게 되고, 특히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지금 갤런당 3달러를 예. 곧 돌파할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올해 선거를 해야 될 트럼프에게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모종의 양해를 실제로 그 사우디가 가졌다면은 유가 안정을 위해서 뭔가 사우디의 행동을 촉구하는 뭐 그런 액션에 나설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미국 금리, 달러, 유가 이런 것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달러와 유가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 변수들도 많고 챙겨야 될 이슈들도 많아서 헷갈리는 부분인데도 제가 뭐 다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굿모닝 마켓워치 공식 교수님으로 안근모 편집장을 임명해 드렸는데 진짜 이론 설명이나 여기에 이어지는 현상 분석을 너무 쉽게 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코너에서 신흥국에 대한 얘기도 예.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국제 유가, 뭐 달러 얘기하다 보면 모든 것이 신흥국에게 불리한 쪽으로 지금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걱정들도 많고 실제로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흥국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은 그러면 어떻게 좀 전망과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 미국이 2015년 12월부터 지금 금리를 계속 올려왔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1% 이상 올렸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따라가지 않고 있는 거죠. 한 번 올렸습니다. 네. 그 배경이 뭔가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보다 달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달러원 환율이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이 금리를 올리는 걸 무시하고 한 번만 올리고 있었는데, 예. 만약에 달러가 지금까지와 다르게 굉장히 강해진다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출된다면은 미국하고 이 금리 차를 다시 벌려놓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 활동이 굉장히 위축될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그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고, 예. 그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순자산, 그 외화 순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다른 나라에 돈을 달러를 외화를 빌려주는 나라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아르헨티나나 터키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고질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겪고 네. 있고 그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나라고 거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가 너무 물가가 낮아서 걱정이다 했는데 이 네. 나라들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예. 물가가 오르고 경상수지 적자가 커지다 보니까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약해지고 우리로 치면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예.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고 음.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면 그 나라 환율이 더 올라갑니다. 그쵸. 이런 악순환이 이제 네. 발생하는데 그동안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약할 때는 좀 눌려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덮여 있었는데 네. 달러가 이제 조금씩 오르고 그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가장 취약한 데서부터 문제가 예, 생깁니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터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터키는 민간이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 포지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직은 잘 버티고 있는데 어쨌든 이 두 나라 다음으로 이제 그 위험한 나라들이 뭐 위험하다기보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나라들이 뭐 필리핀이라든가 네. 인도네시아, 인도 이렇게 꼽혀왔는데 지난주에 결국 필리핀이 금리를 올렸고요. 예. 이번 주에 이제 인도네시아가 그 통화정책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 지난주에 그 인도네시아 환율도 굉장히 많이 뛰어서 중앙은행이 긴급 성명을 내고 해서 아마 이번 주 통화정책 회의 때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느냐 하는 뭐 그런 예상도 잡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머징 마켓이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졌는데 이머징 마켓이 이렇게 이제 다시 긴축으로 돌게 되면은 예. 전 세계 그 무역이라든가 수요, 동반 성장세 이런 것들이 좀 그 주춤해지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요. 예. 또 이번 주에 역시 이제 브라질이 통화정책 회의를 여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금리 인하를 계속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최근에 어떤 그 이머징 마켓에 가해지고 있는 이 압박이라는 것이 좀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브라질 역시 그동안 경상수지 적자가 굉장히 많았고 인플레이션이 큰 문제였는데 지난 수년 동안 굉장히 혹독한 조정을 거쳤습니다. 네. 대공황 때보다 더 심각한 경기 침체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경제가 극도로 침체되면서 물가 경상수지가 모두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외국인 자금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신흥국 시장에 대해서도 면밀히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역시 뭐 좋은 얘기들을 기대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앞으로 신흥국 시장에서는 저희가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상황들을 업데이트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모 편집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